행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조용하게 카페 구석에 앉아서 증문즉답,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증문즉답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뭐 승인 이런 게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실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라이브를 켜놓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어쩌면 마지막 증문즉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댓글로 무슨 요일날 어떤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걸 좀 취합해서 저도 좀 일단 가능한 시간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 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증문즉답 3가지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을게요. 이진수님의 질문입니다. 한 잔에 15g 그리고 추출량은 150ml로 핸드드립을 해 마시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4잔을 동시에 내렸다. 그러니까 15g에 150ml를 내렸으니까 60g에 600ml 딱 4배를 해가지고 내려봤는데 커피 맛이 달라서 손님들이 불만이 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왜 커피 좀 마시는 사람들은 왜 드리퍼 큰 사이즈를 쓰지 않고 무조건 1, 2인용짜리 사이즈만 쓰는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에는요 3, 4인용짜리 하리오 드리퍼를 쓰는 분들도 꽤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3, 4인용 드리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잔 분량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네, 3, 4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3, 4인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잔 분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버푸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 드리퍼를 사용하는 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채널링 때문에 그래요. 채널링. 이게 커피 드리퍼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꽃갈 형태 아니면 약간 사다리꼴로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커피 가루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을 위에서 부었을 때 물이 커피 가루를 골고루 적시면서 골고루 성분을 녹여내면서 빠져나가면 최고로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손의 테크닉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골고루 내릴 수는 있지만은 이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세요. 꽃가루형이라고 보면 우리가 20g을 담게 되면 한 요 정도 커피가 온다고 쳐요. 근데 4인분을 담게 되면 이만큼 커피가 올라오잖아요. 위에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지름이 이만했던 게 점점 커지겠죠.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지름이 커진단 말이죠. 그럼 이 넓은 공간을 골고루 물이 적셔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널링이 더 심하게 생기니까 일정하게 추출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물론 사람의 손의 테크닉이 굉장하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2인용까지는 어떻게든 이게 핸들링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서 커버하겠는데 사실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요. 3인용 넘어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양을 동시에 핸드드립을 해서 맛있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인용 사이즈를 동시에 4개를 놓고 4개를 동시에 내리는 그런 방법. 제가 최근에 핸드드립 그 영상을 올렸는데 보면은 3박자, 3박자, 3박자 하는 거잖아요. 그 2개를 동시에 3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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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자도 가능하고 조금 빠르게 그 물을 부으셔가지고 동시에 3잔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4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고 다시 하나로 넘어오면 얘가 충분히 또 배출이 됐으니까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부어줘서 동시에 4잔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품을 1인용짜리를 여러 개를 놓고 추출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마커스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원두의 숙성과 산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견해로만, 제 내피셜로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숙성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아하죠. 숙성. 뭔가가 숙성이 돼야 더 맛있다. 더치커피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서 마셔라. 뭐 매실도 숙성이 얼마나 돼야 되고 이게 숙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이 숙성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 맛을 더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인데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성분이 변화되어져서 더 맛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바로 숙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숙성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맛이 조금 더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냥 숙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떠한 화학작용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 때문에 이게 맛이 좋아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단순히 숙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떤 성분이 어떤 화학작용을 해서 맛이 더 좋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 검증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는 이제 에이징, 에이지드 이런 말을 쓰는데 진짜 이게 화학작용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 검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숙성이라고 보다는 이제 어떤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디게싱 이런 현상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두 같은 경우가 디게싱의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더치커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미 추출이 된 더치커피 같은 경우는 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커피 성분이 그 물과 함께 있는 성분들은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변질도 일어날 수가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변질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치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을 거고요. 원두에 대한 숙성은 사실상 진짜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숙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가스가 빠져나가는 디게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팅이 끝난 직후에도 추출을 하면 맛있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든 핸드드립이든 관계없이 저는 맛있게 할 자신이 있어요. 가스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스가 많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꼼수를 쓰면 충분히 로스팅 직후에도 맛있는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스팅 하고 나서 바로 먹으면 그 가스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스는 맛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스가 맛이 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주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정확하고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스를 잘 제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 맛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숙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패라는 겁니다. 이 산패는요, 어떻게 보면 숙성에 대한 반대말이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더 맛있어지면 숙성.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맛이 없어지면 산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패는 왜 일어날까? 원두의 산패 왜 일어나는 걸까요? 눈이 좀 간지럽네요. 원두의 산패 왜 일어날까요? 산소와 어떠한 성분이 만나서 폐하다.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됐다는 거를 산패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와 어떤 성분이 만나서 산패가 돼서 맛이 안 좋아진 걸까? 산소와 오일입니다. 오일과 산소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오일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산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원두들 중에 이 산패가 심하게 진행된 원두들은 먹어보면 이제 막 진짜 쩐내가 나요. 쩔은 냄새, 기름이 막 변질된 그 기름 쩐내가 나거든요. 뭐 담배 쩐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산패라는 단어는 오일과 산소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오일이 많이 배출된 커피일수록 산패가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산소와 좀 더 접촉 시간이 길수록 산패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마찰이 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는 원두일수록 당연히 더 산패가 빠를 거고요. 강배전일수록 오일이 더 많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산패가 빠를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배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놔둬도 생각보다 산패된 맛이 많이 안 날 겁니다. 강배전에 비하면 오일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렇고 오일이 공기 중에 노출된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 지인님의 질문인데요. 그라인더의 날 크기와 날의 그 회전 속도에 대한 그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은 좀 오래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원리만 설명을 드리면 그라인더의 날의 크기 먼저 설명할게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쇄되는 그 토출되는 양이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라인딩 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상업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날이 점점 커지죠. 크면 클수록 빠른 속도로 분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에서 이 더블샷 한 번 봤는데 시간이 막 10초, 20초 이렇게 걸리면 상당히 거슬립니다. 손님들이 막 아메리카노 5잔이요, 아메리카노 4잔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이렇게 막 아메리카노가 쌓이고 있다 보면 와 이거 20초가 15초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막 14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매장에서는
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커야 좋아요. 뭐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일단 크면은 빠르다는 거죠.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클수록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고 또 크면서도 분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크면 속도가 빨라진다. 자, 두 번째 이건 회전 속도죠. 토출되는 속도가 아니라 이제 회전 속도.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회전 속도가 빨라져도 토출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분쇄 분포도 자체가 바뀝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두가 들어가는데 회전을 빨리 한다. 그러면 원두가 날에서 갈려가지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토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토출되는 속도도 빠를 것이고 날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두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균일하게 갈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균일하게 갈릴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분쇄 분포도가 중간 분포도가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들쭉날쭉하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넓이가 옆으로 좀 많이 가는 것도 많고 굵은 것도 많고 중간 것도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쇄 분포도가 넓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발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원두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향미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그 가스의 손실 때문에 추출의 정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발열도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 날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이렇게 다음에 또 누가 질문해 주시면 날의 이 선예도 안쪽 날과 중간 날과 바깥쪽 날 이런 크기들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오늘은 딱 질문하신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반드시 댓글로 라이브 방송 시간 의견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앵커 다음에 봐요.